제가 아까 녹화를 또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2005 년과 인제 2012년 거를 보여 드렸는데 달라진 거. 춤추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동무에서 군무로 바뀌었죠. 그쵸? 또 숨은 그림 찾기가 잘 안 되나 보죠. 일단 춤이 좀 세련되었잖아요. 음악도 바뀌고. 그죠? 맞아요.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춤을 혼자서 추다가 여럿이 추게 된 부분인데 제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브랜드와 관련해서 인제 이거에 대한 좀 포커스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나오면은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아까 같이 춤을 추듯이 어울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가 알려지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파워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아까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국경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북한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본다면은 북한을 갔다 오면은 이게 무슨 방공과 관련해서 되게 출입 자체가 어려운데 이 친구는 되게 쉽게 갔단 말이에요. 한국도 왔어요 나중에. 한국을 왔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이 친구가. 아까처럼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렵나요 질문이? 지정을 해야 되는구나. 네. 지민님 켰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아 서울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 친구가. 아까 동영상에서는 없는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디를 어떤 장소에 가서 저렇게 저 뭐야 장면을 찍었을까요? 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너무 힌트를 줬네요. 서울이라고 딱 지정을 해 버렸네. 아차 실수했어요. 예 서울 광화문 광장 아닌가요? 광화문 광장. 음 문은 비슷했어요 문. 문까지는 맞 광화문 말고? 잘 점수가 모르겠습니다. 안 달려서 그렇구나. 앞으로 퀴즈를 맞추면요. 점수를 좀 가점을 드릴 거예요. 되게 치사한데 이거. 교수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독립문인가요? 문 한번 다 해보게 봅시다. 독립은 아니에요. 좀 더 커. 독립문보다. 동대문? 거의 다 왔어요. 동대문 말고 뭐 정답 나오죠. 어렵구나. 동대문 아니면 딱 하나 나오지 않아요? 서대문. 예? 서대문? 남대문 야 지민님은 거기서 남대문 벗어. 기억해요. 남대문 맞아요. 지민님은 거기 그 서대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독립문, 서대문 거기만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별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바운더리가 그쪽에서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광화문에서 서쪽으로 나오는 서대문이 있긴 있죠. 남대문에서 하나 찍었어요. 근데 남대문이 소실된 적 있죠, 화재로.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 남대문 찾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막 이걸 할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2008년에 소실됐었어요 한번. 남대문이 화재가 나기 석 달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남대문에서 아까처럼 군무를 쳤어요.
또 한 군데를 갔어요. 이 남대문을 한 군데 가고 또 다른 한 군데예요. 근데 그는 딱 서울이라고 얘기는 좀 힘들어요. 서울 근교 어딜까요? 5점 드릴게요. 5점. 정모님 혹시 어디가 남한산성인가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남쪽 시리즈.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 남쪽 말고 힌트. 네? 어느 쪽이요? 북쪽이요. 북쪽. 북쪽? 남한산성은 남쪽이니까 북쪽으로 막 아, 가보세요. 그럼 저기 북한산성. 야 진짜 재밌다. 야 우리가 이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여기서 여실히 이제 저도 좀 알게 그런- 됐네요. 쪽. 아, 알았다. 어디요? 저기 그 음. 아니 저기 갑자기 나올 말이 안 나. 저기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예, 예. 거기 북한 앞에 거기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거기 영화? 판문점. 맞아요. JSA 하고 싶었었죠. JSA, 예, 판문점 그쪽에. 예. JSA에 가서 지금 네. 말씀하신 판문점에 북한군하고 이제 그 유엔군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유엔 헌병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남북 넘어갈 때 거기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요. 특이하게. 맞췄어요. 억지로. 알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했는데 이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뭐 이 한류에 대한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까 광화문 광장이 먼저 나오고 아니면 독립문이 먼저 연상이 되잖아요. 외국인 눈에는 이 남대문, 특히나 왜 남대문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단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예전에 화장품 쪽에서도 그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역사 속에는 있을 거예요. 향수를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수를 개발을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디자이너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컬러하고 문형이 뭐냐면 그 항아리 단지 같은 데다가 단청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촌스러웠던 거예요. 실제 나왔을 때도 촌스러웠는데 외국인 눈에는 그런 단청이라는 것들이 되게 좀 새롭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헤라 광고 보여드린 것처럼 좀 글로벌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톤의 매너를 바꾸면은 단청도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JSA 같은 경우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할 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가끔은 좀 간과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브랜드를 또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에이,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아니라 진짜 그런 부분들이 외국 사람 눈에는 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부분들을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더 중심을 두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단순히 여러분한테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2005년부터 아까 이제 동영상 찍기 시작했으니까는 벌써 15년 정도가 들었지만은 이 당시에 벌써 이 친구는 디지털적인 라이프, 그다음에 노마드적인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혼자 서기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오랫동안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 자기 동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하나의 컨텐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브랜드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브랜드 스토리를 단순하게 스토리를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컨텐츠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본다면은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데에 어떤 뭐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올려 하는 부분을 좀 큰 측면에서 본다면 콘텐츠죠. 그러니까 콘텐츠들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콘텐츠들의 집합으로 좀 우리가 좀 많이 다가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음악에다가 뮤직비디오가 붙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처럼 이제 영화 같은 거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유통 자체가 뭐 수출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되잖아요. 그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나라의 디스트리뷰터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몰라. 그러면 그 벽이라는 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게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누구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반드시 뭐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아시아권이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세계 각국에서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뭐 메타버스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스코프를 좀 늘려서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 아까 이제 국경이 없다시피 이제 북한 같은 데도 아주 손쉽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차이점 같아요.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혼자 추다가 이제 군무로 바뀐 부분들 이게 이제 브랜드와 고객 팬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비자 카드 광고 모델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이게 2008년에 왔을 때 같이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 트렌디 라이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뭐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뭐 이 수업과 별도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 좋아하는 일만 어떻게 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뭐 이 메타디 같은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행을 다니는 게 좋아하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도와주는 것들이 다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뭐 지금은 그리고 아까 큰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 영상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메타딩 친구가 1편 때는 이제 총각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애까지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무튼 인트로여서 그걸 좀 약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브랜드의 마이그레이션을 막 설명하는 거는 앞서 이제 메타딩의 사례처럼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 한류가 어떻게 처음에 지금의 그 뭐 한류, 케이팝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장됐을까? 가장 최초는 무엇일까가 사실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 한류가 뭐 그전부터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뭐 저도 예전에 뭐 출장 다닐 때 저도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가져갔던 건 사실 인삼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도 싸고 뭐 또 기념이 될 만한 거, 우리나라 대표할 거. 그러니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삼 아니면 뭐 명암집 뭐 이렇게 자개로 만든 뭐 이런 거 보석함 이런 것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한류를 처음에 만든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울림. 우리 한류에 처음 이렇게 딱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한류에 관심을 둔 음, 거는 드라마나 TV 매체 프로그램이 드라마. 아닐까요? 그 드라마보다 또 앞에 드라마보다 음식? 음식? 그건 뒤인데. 아, 그래요. 몸도 안 좋은데 자꾸만 괴롭혀서. 이걸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난타 보셨죠? 보신 적 있나요? 난타? 안 가보셨어요? 난타는? 안 본 적 가보셨나? 있습니다. 있죠. 왜 저는 이제 이 난타가 1997년 이렇게 해서 이제 난타가 에딘버러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각 나라의 문화들이 하는데 이제 송승헌 씨가 가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저의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록에도 이거 안 들어간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건데
이 난타를 보면서 뭐냐면 난타는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non-verbal performanc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브랜드를 알고 막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몰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한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말도 어렵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더욱이나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난타는 그냥 뭔가 소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언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non-verbal적으로 하고 대신에 어떤 퍼포먼스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좀 줄거리. 그래서 이 난타라는 공연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한류에 대한 관심을 들이게 한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매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지만, 이 극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인원들만 볼 수 있고 제한된 시간에 보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매체로 본다면 아주 전통적인 매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자, 화장품하고 또 브랜드하고 관련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 뭐 디지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특히 화장품이 팔리는 그곳에만 들어가야지만 소비자한테 전달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들은 엄청 어렵죠.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 우리 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브랜드를 모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첫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난타 다음으로 아까 이제 드라마부터 하니까는 이제 뜬금없이 나오니까는 아마 어려웠을 텐데 난타 다음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특징이 뭘까? 예, 또 물어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제가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거 비보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요. 근데 저는 이제 비보이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역시 현장에 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앞서는 non-verbal이었다면 여기는 좀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춤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전달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비보이가 세계적인 어떤 춤꾼들이 많거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길거리 비보이도 많았지만은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춤 밴드가 있어요. 이른바여 이제 저스트 절크라는 팀들인데 결승에서 그러니까 결승을 올라가 준결승에서 아마 이 동영상 같은데 이게 결승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i, guys. Wel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From what I remember you telling us last time, I think some of you have got maybe 1 or 2 years before you have to leave to go into the army. Is that correct? Yes. In South Korea, every male from age 20 to 30 has to serve in the military, and we're getting closer to that age. And this may be our last performance together. We are Just Jerk, and we are a dance crew from South Korea. For us, it's been a dream since we were little to perform in America. The last audition was just amazing for us. You are by far the best dance crew I have seen this season. But we had to think about, okay, where do we go next? Like, how do we top this performance? Since the audition, we've been rehearsing non-stop. So after school, after our day jobs, we would get together at 12 midnight, and then we would rehearse until 6 a.m., and we would just watch the sunrise together, and then take the first train home. This time, we prepare something more dynamic and more... More dynamic Yes, and more... than last time. Yes. For us to have this chance to make it to the live shows, it's incredible. We want to prove that even if you're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you can still achieve the American dream.
I don't want to keep you waiting any longer. Good luck. Thank you very Go much. for it. All the other dancers in the world, sit down. Wow, wow, wow. You guys literally have taken this competition to a whole different level. The whole time that I've been on this show, I've never seen it done exactly like that with that precision. You're amazing, you're amazing, you are amazin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I am so impressed with the amount of work you put into this. It's so precise. It is like a machine. I mean, it is brilliant. Let me ask you a question, guys. This is important. Why is doing well on America's Got Talent important to you? We had this dream of headlining the Las Vegas show, and winning this would basically make American Dream come true for us. Howie, what did you think of this? I'll tell you what I think. There were only 6 spots left. You just made this really, really, really toug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예, 한마디로 대단하죠. 어떤 이 어떤 전체 이미지, 이 팀의 이미지를 본다면은 한국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뭐 요소적으로 태권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를 좀 하나의 스토리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구무를 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브랜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무조건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도 되게 필요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 춤을 이렇게 일치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품을 만들든 아니면 연구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결과들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 심사원들이지만은 소비자가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튼 저는 이제 두 번째 비보이의 어떤 이런 비주얼 퍼포먼스가 우리 한류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두 번째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지나가면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약간 이제 온사이트에서 이제 바뀌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일본의 어떤 한류를 대표할 수 있는 겨울연가, 욘사마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당시도 본다면은 그 일본의 주부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높아지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속해서 본다면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별그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차이나 한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 앞서 얘기하는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 뭐 말춤이라든지 강남 스타일의 노래 자체도 되게 이제 따라 부르기 쉬울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런 흥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큰 기여를 한 거죠.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뭐 프레시몹 같은 것도 생기고 각 곡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카피, 커버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던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결정타가 아니었나 한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겨울연가가 일본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별그대는 천송이라는 젊은 층, 중국의 요우코라는 젊은 층을 오는데 요때 되면서부터는 이제 전통과 디지털이 이렇게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천송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일본의 한류 윤사마와 천송의 차이점을 보면 같은 어떤 주인공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윤사마는 남성에서부터 이제 뭐 천송이 여성이 좀 부각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세대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주부층에서 젊은 층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부분이 좀 소극적이었다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차이나 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사마 경우는 이제 일본 주부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뭐 남이섬에 이런 데 가서 이제 어떤 그 촬영지들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트래블링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오는 거 이상의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드라마에 나왔던 음식이나 또 화장품 같은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KBT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 그 별그대 이후에 국내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 요우커들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것도 가지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오아란 그룹이라는 이제 방문 판매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단체 방문하는데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우수 사원들만 온 겁니다. 했는데 3,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천 영종도다 보니까 인천시장도 워낙 많은 인구가 오니까 환영을 할 정도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치맥 파티를 단체로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장소하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치킨하고 맥주 이런 걸 다 공급해 줄 수도 있느냐.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에다가 별도의 이렇게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줄 정도로 중국의 어떤 방문, 그러니까 한국 방문과 그로 인한 어떤 쇼핑 또 불러일으키는 이제 구매력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 못 가고 한 2~3년 있다가 이제 한한령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그 시점에 이제 갑자기 또 코로나라는 게 생기고 지금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언젠가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그 6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도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홀로 쓰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관여를 하고 소비자들이 진짜 적극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와 뭔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매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하게 멤버들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아 이게 외국인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국적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더리스 컬처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참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유학소녀라고 이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걸그룹에 대한 것들을 뭐 교육도 받고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친구가 요 노란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트롯에서 나와서 또 다시 이제 인기를 끌었던 마리아라는 친구. 최근에는 보니까 또 뭐 골 때리는 그녀 거기에서도 이제 축구 선수로도 나오고 거의 뭐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이제 친화성을 갖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참여,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뭉쳐가는 또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을 최근에 본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 이거는 제가 이 드라마가 나올 때쯤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한국 KBT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강의를 영어로 처음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제 PT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제가 지금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도깨비의 OST를 딱 들려줬는데 반응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차가 없이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들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 관심이 높았던 그런 것들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뭐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아카데미에 가서 시상을 하는 그래서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금년도에 또 미나리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냥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 여기에 패러디에 된 것들도 엄청나게 같이 이슈가 되고 또 BTS의 뭐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이제 금년도에 버터 최근에는 이제 콜드플레이하고 같이 이제 마이 유니버스라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찍었죠. 아무튼 빌보드에서 어떤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그냥 BTS의 콜드플레이하고 같이 협업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In the night I lie and look up at you. When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rise. There's a paradise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inside you.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아 이게 뮤직비디오에까지 들어와 있구나. 앞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트가 광고 모델을 하는 것처럼 많은 어떤 전달 역설 메타버스화돼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아무래도 이게 한국 기념의 행사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아주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 뮤직비디오들 보면은 우리말로 노래하는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이게 이제 이것도 한국말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는데 계량 감독을 있었어요. 그것이 좀 시작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계량 한국에 대한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도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여기까지만 볼게요. 금주에 어쨌든 빌보드 핫백에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아무튼 제가 이 브랜드 마이그레이션, 컬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런 어떤 변천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브랜드가 나오더라도 갑작스럽게 다 이게 뭐 히트한 브랜드하고 아주 알려진 브랜드로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컬처도 이렇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동화 흡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브랜드를 생각하는데도 좀 롱텀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분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 아니면 여러분이 신제품도 좋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소통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아니면 품질 그 자체의 내용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가히같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형의 틀을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진짜 열심히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어떤 매체를 우리가 이제 트렌디화된 것을 좀 더 많이 감안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게끔 소비자하고 우리가 얼만큼 원활하게 소통을 하느냐, 또 어느 단계가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는 참여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코크리에이션,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뭐 코카콜라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드린 것처럼 이게 브랜드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소비자하고 소통을 많이 하느냐, 고객 중심에서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지금 한류에 대한 부분들, 이거 관심사라든지 또 열광하는 부분들이 K-뷰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유명한 뭐 BTS 이런 친구들을 모델로 안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 때문에, 선한 영향력 때문에 코리아, 특히 이제 코리아 뷰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대단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부를 좀 마치고요. 잠깐 여러분한테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브랜드 판타지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에 관해서 어떤 환상, 판타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지금 5시 4분인데 10분까지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